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7일 금요경마 역시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또 10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죠. 따라서 혼전도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뭐 전반적으로 출전 누수도 많고 경주 내용적으로도 좀 혼전도가 있어요. 뭐 인기마들이 좀 불안한 그런 경주가 좀 많고, 또 보병들이 선전이 가능한 그런 경주가 많은데, 역시 고배당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부산교체 1경주였었죠. 라이징 프린스의 행운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에서 이제 복병이라 3착으로 승부했지만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선전을 해주면서 복승식 57.5배 중고배당을 적중해냈고요. 금요경마 1경주에서는 부산불트의 백년시대 12.4배 요거 주력 한방이었습니다. 제대로 맞춰 먹었고, 8경주에서는 담양태양의 퀸스킷 복승식 20배, 쌍승식은 48.5배 짭짤한 배당 적중해냈습니다. 뭐 이번 주도 월말 경주에 강한 방송답게 뭐 준비를 잘하고 나온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경주는 신마 경주인 2경주, 6경주 그리고 후반에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천마타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혼전입니다. 이게 지금 인기 마필들이 그 믿음도를 갖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레이스인데, 배당판은 3번마 니나, 5번마 유로시나, 6번마 에지 오브 위너, 8번마 백두백호, 안쪽 1번마 투투 에이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3번마 니나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게 컨디션이 썩 좋지 못했어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기본 능력은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3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사이즈가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5번 유로시나 같은 경우도 뭐 훈련은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오긴 했어요. 이 마필도 스피드는 좀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역시 이 마필도 이렇게 혈통수 대신은 높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3번, 5번 다 빠져도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의외로 이제 그 보병권에서 선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많은데, 데뷔전을 갖는 7번마 새로운 바람이라는 마필도 주행검사 때 이렇게 뭐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혈통도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외곽에 11번만 날개를 펴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힘이 약간 좀 늦게 차는 단점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데뷔전에서 그 정도의 적응력을 보여줬다고 하면 뭐 조경 강도까지 지금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1번만 날개를 펴라도 선두권 광력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지금 편하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따라서 11번 날개를 펴라는 뭐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뚝심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막판에 한 발을 더 세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 마필에 너무 현혹이 될 필요가 없는 레이스고,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복병은 역시 7번마 새로운 바람과 11번마 날개를 펴라, 이 두 마필이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신 경주인데요. 요거 뭐 배당을 노려가야죠. 지금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는 마필이 2번마 영광이 챔프, 1번마 트리니티, 11번 히든 챔프, 세 마필이 좀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10번마 담양공주, 안쪽에 4번마 평창호랑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지금 1번, 2번, 11번 이 세 마필도 그렇게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해요. 인기 마필 세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2번의 영광의 챔프가 낫다고 보여집니다. 영광의 챔프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에서 뭐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뭐 앞으로 띄워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마필이에요. 안쪽 게이트라면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뭐 1번, 2번, 11번 세 마필 중에서 혈통적 대치는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 이번 영광의 챔프이기 때문에, 영광의 챔프는 뭐 나름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트리니티나 히든 챔프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저평가를 받고 있는 비인기 마필 중에서 정말
기대가 좀 큰 마필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금마필 입장에서는 역시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또 준비도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색다른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주행검사랑은. 따라서 저는 뭐 금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에 축으로 넣고, 뭐 이번 뭐 영광 챔프는 주력 막군으로 가져야 됩니다만, 기타 또 다른 복병까지 엮어가면서 역시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기입니다. 2번마 퍼드시나 3번마 볼드룰주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8번 최강 스트레스, 7번마 로카드 세븐, 10번마 대우명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2번, 3번 중에서는 3번 볼드룰주가 나요. 볼드룰주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전 때 이거 추천 경주로 가져갈 만큼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마필인데 아직에 3차기에 머물렀고 지난번에 그래서 뭐 인기 1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좀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볼드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 경주를 치러냈기 때문에 뭐 그 경주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지금 보강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라면 뭐 3호 볼드룰주 이번 경주에서는 지난번에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이번 포스트 신화는 지난번에 입상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복병마 한두를 소개해드릴까 싶은데 외곽의 12번마 레드 클라우드입니다. 레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오히려 끝번이기 때문에 레이스를 풀어나가기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1300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충분히 물에 대한 부담도 덜어내면서 선두권에 충분히 여유있게 가담을 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1300이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지 않은데 12번 레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주행 검사나 이럴 때는 뭐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 데뷔전 때 역시 발주를 깔끔하게 끊어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효성적으로는 이게 선행마에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레드 클라우드가 충분히 또 스무스하게 초반부터 선두권에 가담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돼 12번은 레드 클라우드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육군 1600m 경기입니다. 1600이라는 변수가 좀 있죠. 배당판은 11번 슈퍼 슈프림, 7번 구파크, 5번마 영광의 시크, 또 안쪽에 1번 BK 마스터, 4번 화려한 태양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11번 슈퍼 슈프림 지난 1600에서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인기 1위 마필인데 저는 조금 불안하게 봅니다. 이 슈퍼 슈프림이라는 마필은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1600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도 그 다습주로의 영향을 좀 본 그런 마필이죠. 또 안쪽에 뒤에 이쯤도 좀 있었고 이번 경기는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기 때문에 슈퍼 슈프림도 1600이라면 연투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 슈퍼 슈프림은 오히려 이제 후공 막권 쪽으로 좀 돌려놓고 레이스를 배팅을 할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7번 구파크가 좀 안정적인 마필이죠. 이 구파크 같은 경우는 16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역시 잘 어울리고 또 훈련도 굉장히 신경써 잘하고 나왔어요.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구파크가 역시 선두권 공략이 뭐 무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파크는 조금 더 슈퍼 슈프림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런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마 영광의 시크도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되는 유리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7번, 5번 막권을 오히려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주 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3번과 서라벌 여제도 가능합니다. 서라벌 여제 같은 경우도 뭐 공백기를 거치면서 나왔죠.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컨디션도 좋고 역시 서라벌 여제도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따라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고 이 마필도 혈통제 리치는 나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인기는 슈퍼 슈프림이 많이 끕니다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장담할 수 있는 상이 아니고 7번, 5번, 3번 이런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력이 좀 비슷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인데 배당판은 7번마 파샤, 5번마 아임 유어 마더, 6번마 창조대로, 안쪽에 글로벌 진주, 치프 에이스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고만고만해요. 나름대로 앞으로 다 장래성이 나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 경주에 나온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다 힘이 좀 혈통적으로는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힘이 차면 나름대로 다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이라는 게 포인트인데, 일단은 5번 알미오 마다가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도 뭐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도 조금 한 발 부족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아이미오 마더는 일단 경주 경험이 2번이라는 게 최대 무기고, 또 이 마필도 이제 2번의 경주를 치러냈기 때문에 색다른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좀 인기 마필 중에서는 아임유어 마더가 그래도 가장 입상권에 근접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물론 7번 파샤도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에요. 제가 데뷔전에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난 데뷔전 때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혈통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답게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인기 1위라면 너무 좀 과도한 인기지 않나 싶고, 관심 마필은 안쪽에 2번마 치프에 있습니다. 치프에이스라는 마필은 이 마필도 장거리 마필이에요.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인데 대신 모계 쪽에서는 그 스피드가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치프에이스도 주행검사와 다르게 선두권 공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그랬을 경우에는 뭐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고 빠른 경주 적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번, 5번 막권을 이번 경주는 기본 막권으로 일단은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1200 단거리 경주죠. 국산마 5군의 단거리 경주인데 의외로 그렇게 페이스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그 레이스 흐름의 이점을 보는 마필이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인기마들의 전력도 역시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비인기 마필 한 노력을 할 텐데요. 배당판은 3번 호크킹, 9번마 파티 투나잇, 10번마 퍼펙트 디바, 안쪽 1번 블루 댄서, 또 12번마 커밍 어게인 이런 마필이 팔던데, 호크킹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보다 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경주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마필이죠. 그리고 9번 파티 투나잇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티 투나잇도 제가 지난번에 노리고 가가지고 뭐 고배당을 적중해냈던 뭐 고마운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1600이기 때문에 노리고 갔었는데, 이게 지금 1200으로 줄어든 경주 조건이라면 파티 투나잇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도 유리할 게 없어요. 물론 뭐 컨디션은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1200이라는 점에서는 뭐 호크킹도 그렇고 파티수나잇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1600을 뛰다가 1200으로 내려와서 혜택을 보는 마필들이 몇 두 있습니다. 액면적으로는 뭐 1600이라는 경주거리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들인데, 상대적으로 단거리 경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인기 마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번, 9번이 오히려 이 두 마필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하지 않다는 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로 쉽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복병마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배당이 상관없이 제 스타일대로 소신껏 정말 복병 위주로 해서 큰 배당, 고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높습니다. 인기 마필인 7번마 개우지코지, 8번 슈퍼스틸, 이거 다 못 믿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10번마 블레스유, 3번 아이마델, 5번 거위의 꿈. 개우지코지는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안쪽에 성실 승리가 컨디션이 좀 좋아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에서는 어쨌든 성실 승리의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개우지코지는 역시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1600에서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선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불안 요소가 있고 8번 슈퍼스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대기를 팔리고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은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은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에 정말 쥐어짜면서도 그 정도의 전력이라면 역시 불안 요소가 있고 오히려 승급전을 갖는 10번과 블레스유가 그래도 인기 마필링스는 조금 낫지 않나 보이십니다. 컨디션도 좋고 또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블레스유 입장에서는 하나 뭐 나쁠 게 없어요. 따라서 선두권 공략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인기 마필에서는 10번 블레스유가 좀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큰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은 11번마 서라블 돌풍입니다. 서라블 돌풍 같은 경우도 최근에 1600을 뛰고 있죠. 지난번에는 뭐 부담 중량이 55kg 좀 무거워서 아쉬움을 남겼고 그리고 초반에 너무 무리했어요.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상태에서 코스 이점을 살려서 선두권에 너무 갖다 붙이면서 오버 페이스로 자멸했던 그런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기는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뭐 스무스하게 성실 승리, 개우지 코지, 블레스유 이런 마필 보내놓고 여유 있게 따라갈 수 있다는 점. 1600이 나쁘지 않아요. 또 조교 강도도 지난번에랑 비교했었을 만큼 아주 정성 들이고 또 강도 높은 조교를 소화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51kg라면 서라블 돌풍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9번마 에그니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4번 킹사이먼, 2번 시크릿 마린, 6번마 다른 박질, 5번마 반지의 장미. 9번마 에그니스는 부담 용량이 상표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뭐 1400까지가 한계 거리이긴 합니다만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주거리는 역시 1200이 잘 어울리는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부담 중량 상표로가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세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에그니스는 이 편성에서 빼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킹사이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최선을 다하면서 착순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대끼리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병이 의외로 많죠. 5번은 반지의 장미, 6번 다른 박질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죠. 다른 박질 같은 경우는 뭐 공백기를 거쳤던 그런 마필이고 역시 1200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반지의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반지의 장비도 공백기 이후에 서서히 컨디션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지난번 1400이었는데 이번 경우는 1200입니다. 반지의 장비도 1400보다는 1200이 훨씬 낫기 때문에 반지의 장비나 6번만 다른 박질 이런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9번마 제키필라, 8번 베네이 페이 두 마필이 대끼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고요. 3번 CF스타, 2번 도큐블루, 10번마 영광의 파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제키필라 같은 경우는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마필이죠.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뭐 지난번 1600 편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입상을 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근데 14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든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근데 문제는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좀 있어요. 지난번 편성이 너무 약했다는 점에서는 박재희 기수가 제키필라를 가지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고 일단 8번 베네이페이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마필이죠. 베네이페이 같은 경우는 뭐 공백기를 거치면서 지난번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베네이페이를 놓고 가서 뭐 고배당을 맞춰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베네이페이 입장에서는 뭐 컨디션이 살아났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일단 8번 9번의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베네이페이가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이고 빠지면 제키필라가 빠지지 않을까 보이지고 변수 큰 배당에 대한 변수는 4번 화이트캐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1400인데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안쪽에 2번마 도쿄블루가 뭐 선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뭐 1400이라면 페이스를 빨리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레이스가 전반적으로 루즈하게 느리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4번 화이트캐슬의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조건이죠. 지난번 1200은
뭐 워낙 빠른 페이스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1400 거리도 적절하고 또 흐름 자체도 화이트 캐슬이 충분히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페이스라는 점에서는 배당은 뭐 8번, 9번 쪽에서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4번 화이트 캐슬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군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기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정말 혼전도가 높습니다. 이게 지금 인기 마필들이 승급전을 갖는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로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1800이라는 경주어리도 좀 절묘한 그런 느낌이에요. 인기마들이 1800이라면 이게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뭐 역시 과감하게 복병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1번마 무적신화, 5번마 바로가, 2번마 런스타, 9번마 오션라인, 10번 베이킹즈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요. 무적신화는 1800 9월 1일, 9월 15일 연속해서 1800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굉장히 약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1800에서는 무적신화는 항상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거리가 길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런스타 같은 경우도 역시 승급전에 부담이 좀 있어요. 이 마필도 취입 마필이긴 합니다만 1600하고 1800은 또 다릅니다. 1800에서는 취입이 제대로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5번마 바로가도 역시 1800에서 지난번에 뭐 우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승급전입니다. 이게 국산마 상군 1800에서의 바로가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필이죠. 거리가 역시 뭐 제가 10만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전반적으로 불안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병마들에게도 기회가 굉장히 올 수 있죠.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을 맞이해서 따라서 이번 경기는 1800이라는 경주어리를 감안해 본다면 복병마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장점까지 더 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복병마 위주로 해서 이번 경주 역시 과감하게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11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마 돌아온 포경선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돌아온 포경선은 뭐 강추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에요. 이 돌아온 포경선은 지난번에 코리아 스프린터 그 센 편성에서 3차까지 올라온 탄력을 보여줬죠. 역시 1400까지는 정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특히 지난번에는 출발하면서 또 방해까지 받았던 그런 불운 속에서도 3차까지 읽어낸 그런 성적이라면 플러스 알파 있는 마필이고 또 편성 워낙 약하기 때문에 돌아온 포경선은 뭐 어쩔 수 없는 마필이고 6번마 헤어 같은 경우는 아직 컨디션이 베스트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뭐 사이즈로 보면 헤아도 이 편성에서 대고도 남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컨디션이에요. 따라서 이게 6번, 11번이 될 길인데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복병은 10번마 테리어 테일과 4번 각별한입니다. 테리어 테일도 지난번에 1800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1400으로 내려왔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고 4번 각별한 같은 경우도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8월 11일 날 컨디션이 좀 좋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반에 너무 무리하게 앞선에 갖다 붙이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은 1200이다 보니까 또 페이스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1400이라는 점 또 공백기 이후에 서서히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각별한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11번 돌아온 포경선은 충마로 손색이 없는 그런 마필이고 6번마 헤아가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10번마 테리어 테일 안쪽에 4번마 각별한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